좋아요.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 과정의 어깨 평가 모듈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3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가의 포지션 3은 이전의 1번, 2번과 비슷하게 환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평가할 쪽의 반대편 어깨 위에 손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음파 프로브는 후방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이 자세는 어깨의 후방 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손을 반대편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음파 프로브를 극하근의 장축에 맞춰 위치시킵니다. 위치를 잡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견갑극의 뼈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극하근이고 위에 있는 것이 극상근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극하근의 장축에 맞춰 놓고 두부에서 미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근육 부위의 단축을 얻고 시각화하기 위해 프로브를 90도 회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정보는 이 초음파 영상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의 식별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뼈의 패턴과 그 뒤에 생기는 음양 그림자 그리고 둥근 모양의 고해코성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것이 연골이 일부 포함된 상완골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따라가 보는데 섬유 조직이 풍부한 관절낭은 더 고해코성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관절순입니다. 초음파는 관절순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 이 부위에서 병변이 보일 수는 있지만 관절순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관절조형 MRI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절의 음양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우리에게 개입주의와 해부학적 설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상완골의 앞쪽에는 관절하골이 있는데 이 뼈는 초음파 패턴이 이미 인식 가능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극관절하절은 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곳에 견갑상신경과 극관절하 인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탐촉자를 놓는 위치에 따라 관절하골 위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근육 패턴과 크고 근육 내에 위치한 힘줄을 가진 극하근을 평가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힘줄은 바깥쪽, 즉 자신의 부착 부위인 족적 부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초음파 소견을 비슷하게 그려서 나중에 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하근의 장축에서 우리는 극하근극을 찾고 그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탐촉자가 그 위치에 놓여 있고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얻게 되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그러면 숫자가 극하근 힘줄이 자신의 족적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족적 부위의 크기를 알아야 하고 각각의 특징도 파악해야 합니다. 근육의 패턴, 근육 내 힘줄 패턴, 연골, 상완골의 원형, 족적 부위 전체의 모습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요. 완벽하게 평평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안쪽 내측으로 이동해서 후방에서 관절 전체를 평가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절하입니다. 소립 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극관절하 오목의 벌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벌집 또는 어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것은 견갑상 신경과 극관절하 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과 같은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극하근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조물의 흔적을 반드시 연구해서 병리학을 문서화하고 크기와 형태 등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소원근은 극하근을 평가한 후에 같은 위치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평가한 인지 가능한 구간, 즉 관절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은 모두 중요한 평가 지점입니다. 관절순, 관절낭, 그리고 우리의 해부학적 축에서 기본적으로 장축에서 이 구조물들을 식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극하근에 대해 장축으로 탐촉자를 두는 3번 위치를 강조합니다.
이 이미지를 얻으면 관절화와 상완골, 즉 두 개의 첫 번째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순 그리고 힘줄 전체의 경로, 근육 내에서부터 그 자국까지 이 경우에는 극하근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리면 소원근도 볼 수 있습니다. 종단면이든 횡단면이든 또는 단축과 장축 원하는 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이것이 해부학적 도식입니다. 소원근은 극하근보다 더 아래쪽에 있지만 또한 더 안쪽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근을 이식하려면 두 축 모두 즉 단축과 장축에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단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육 부분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원근은 훨씬 더 소원근은 극하근보다 작고 극하근의 근육 내 힘줄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극하근의 힘줄은 M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구불구불하거나 S자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깨의 가장 위쪽과 뒤쪽, 즉 3번 위치의 후상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극하근과 소원근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계속해서 아크로미오클라비큘라 관절을 이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절은 다른 어떤 자세에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미오클라비큘라 관절은 매우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쇄골의 끝부분까지 가면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 부위는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낮이 차이 있는 부분에 우리는 탐촉자를 쇄골의 축, 즉 쇄골의 장축에 맞춰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견봉과 쇄골이 보이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관절이 만들어내는 음양창과 그 안에 견봉 쇄골판, 그리고 상부 견봉 쇄골인대들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탐촉자를 좀 더 바깥쪽에 놓는다면 삼각근의 근육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극상근 전체 길이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보여드릴 것처럼 동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와 시술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서 얻어야 할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쇄골에서 중요한, 명확하게 우리는 쇄골, 견봉쇄골판, 상부인대를 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서 했던 것처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표지 signo di pensamiento가 있습니다. 이런 외전 동작에서 견봉 쇄골 외측 가장자리에서 그 징후가 나타난다면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질환, 주로 관절염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탈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처럼 피아노 키 사인, 견봉 쇄골판, 관절낭 등 우리는 이미 견봉의 식별 가능한 패턴을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영상입니다. 즉 견봉, 쇄골, 그리고 견봉 쇄골 관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이후에 시술과 병리 진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어깨 해부학 파트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파트에서 계속하겠습니다.